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메모장 만들기, 이제 리드 부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이제 리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를 리드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리드해 온다는 게, 일단은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리드를 할 거냐면, 이제 여기에 아이템들을 쫙 놔둘 거예요. 쫙 이렇게. 뭐 헬로 월드, 뭐 C 언어, 뭐 자바 스크립트, 뭐 저희가 그때 썼었죠. 레코드 그런 것들을 쭉 여기 나열시키고, 이제 거기 중에 이걸 하나 딱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에 쫙 나오게 이렇게 방식을 읽는 방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면, 이제 창 로딩 중, 즉 윈도우 add event listener 거기에 로드를 해서 거기에 뭐 추가를 해줄 건데, 글 제목과 아이디를 달라는 요청을 할 거예요. 글 제목은 왜 필요하냐면, 일단은 무슨 글을 클릭할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받아올 거고, 아이디를 요청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디라는 거죠. 아이디는 저번에 SQL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중복이 적용되지가 않죠. 왜냐면은 그 테이블 내에서 오직 유일하게 구별되는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행위에 있더라도 구별되는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디를 통해서 제공 요청을 할 거고, 제목과 아이디를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서버로 이동합니다. 어떤 서버를 이동하는데, 파스가 뭐냐면 나브 파스로 이동해서 SQL로 제목과 아이디를 셀렉트 해줘를 요청을 때리고, 그럼 요청을 하면은 아마 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보내줄 때는 어떻게 보내줄 거냐면, 이제 제이슨 형태로 보내줄 거예요. 제이슨 형태는 이제 여러분들이 키값을 DB 키값 설정하면서 해보셨을 거라 믿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내줄 거예요. 근데 그런 형태로 보내준 이유가, 제이슨이 제가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특화된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보내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뭐 변환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받은 제목은 출력하고 아이디는 이제 밸류에 넣어놓을 건데, 이거는 나중에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을 클릭을 했을 때 서버로부터 아이디를 이용해서 글 정보를 받아와요. 뭐 아이디 1번에 있는 1번에 맞는 뭐를 받아오는 과정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출력하고 마치는 것으로 이번 구현을 마쳐보도록 할 건데,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구현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구현을 해보세요. 결국에는 커다랗게 본다면 이제 클라이언트와 이제 서버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각각의 역할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가 저는 이미 여기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걸 여러분들이 코드로 생각을 해서 구현을 해내보세요. 제발, 한번 여러분들 생각에 맞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제목을 출력하고 아이디를 밸류에 넣어놓기. 이거 빼고, 아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르쳐 드린 내용입니다. 정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창로딩 중에 요청을 받는 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변경사항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창 로딩 중에 요청을 해야 되니까, 요청을 하는 대상자는 대개 클라이언트, 즉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거의 그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 창 로딩 중에 변경된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해줄 거냐. set nav 컨텐츠 이 부분이랑 init values가 추가됐죠. init values가 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it values가 뭐냐면, 일단 init values부터 볼게요. initialize values라고 했는데, 저는 이름을 크게 줬어요. 초기화란 뜻이에요. 창 로딩 중에 기존에 남아있던 그런 양식 형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아닙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저 지금의 상태에서 set nav 컨텐츠인데, 뭐냐면
모르는 게 이제 나왔어요. fetch가 나왔거든요. fetch가 나왔는데, fetch의 뭐 URL, 아까 봤던 그 URL인데, 여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데, fetch가 뭐냐면은, fetch가 원래는 AJAX라는 게 옛날에 있어요. AJAX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비동기 자바스크립트와 XML이라고 하는 건데, 간단히 말하자면이라고 나오죠. 서버 통신하기 위해서 무슨 객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고침 없이 서버에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새로 고침 있었냐? 있었죠. 폼 형태, 특히나 서버 및 버튼 딱 누르면 무조건 리프레시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당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은행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뭐 조건 뭐 틀리면은 바로 발악하잖아요. 바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게 과거의 한계였다. 근데 현재는 AJAX라는 게 개발이 되었고 AJAX라는 게 개발이 되어서 새로 고침 없이 서버에 요청하고 데이터로 바꿔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해요. 뭐가 대표적인 예시냐면은 뭐 대표적인 예시랄 게 없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을 가시면 인스타그램은 지금 뭐 또 로그인하고 뭐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하지 않을 건데 인스타그램 가시면은 인스타그램을 외부로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용해 보시면 이제 뭐 새로 고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특히 댓글을 보거나 그럴 때 원래는 데이터를 갖고 오려면 과거의 방식에서는 새로 고침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댓글 버튼을 딱 클릭하면은 서버에 야 댓글 여기 게시물에 댓글 좀 가져다 줘 그 요청을 보내면 가져다 줍니다. 새로 고침 없이. 그게 AJAX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AJAX를 뭐 옛날에는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뭐 XTTP 리퀘스트를 뭐 이제 이거는 입체 생성을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하나의 함수 즉 fetch에서 다 그걸 끝내는 거예요. fetch에 URL을 넣고 메소드 여기는 헤더 부분을 넣는 건데 get을 할 거니까 받아올 거잖아요. 데이터를 창 로딩 중에 요청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청한 거니까 get을 해야겠죠.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요청을 합니다. 그걸 하면은 이제 이거 then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처음 보신 수도 있어요. 이걸 promise라고 했는데 이제 promise 뭐 약속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비주얼 스틸을 넘어갔어요. 이게 리스폰스를 받는 건데 이게 뭐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이게 좀 짜증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 줄 한 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이 이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행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많이 하시게 되다 보면은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여기 하다가 갑자기 저 밑에 가다가 지 멋대로 일을 해요. 아주 아마 멀티스레딩 뭐 이런 것 때문인데 그거는 뭐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원래 한 줄 한 줄 출력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URL 그 패치 즉 데이터를 받아와야만 우리가 다음 작업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요하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then을 사용하는 거예요. 프라미스라고 해가지고 프라미스를 사용하는 거고 then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식으로 또 뭐가 있냐면 async await라고 해가지고 비동기 즉 동기가 막 여러 개 근데 그게 아니다 비동기 await를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프라미스 방법을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async await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async await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넘어가서 아무튼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여기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어떤 처리를 하냐면 JSON으로 바꾸는 처리를 합니다. 왜냐? JSON으로 보낼 거니까 이거는 서버 쪽에서 다시 보고 그러면 처리가 완료되면 또 다시 이제 이거를 실행하라는 건데 이 부분이 뭘 하는 작업이냐면은 여기 중에서
제이슨 형태로 아직 이건 안 했지만 이거를 할 거예요. 이거 이 아이디와 밸류를 어떻게 넣어두는지를 좀 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제이슨 형태로 어떻게 보면 받아오겠죠. 그거는 나중에 좀 볼 거고 서버 좀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브 컨텐츠예요. 제이슨 형태를 보셨다면 뭐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거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여기에 담겨 있느냐부터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서버 에러나 뭐 이런 다양한 뭐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비었다면 실행하면 안 되죠. 데이터가 없는데 왜 저희가 이걸 처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게 이 if문의 역할이고 다음은 while문인데 while문이 이게 뭐 하는 거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 보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배열에 여기에 현재는 여기 상스트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스트링도 넣을 수 있고 뭐 인트형도 넣을 수 있고 뭐 배열도 넣을 수 있고 뭐 제이슨 형태는 다양한 걸 여기 안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배열을 담았어요 여기에. 나중에 또 가보시면 알아요. 서버 쪽에 가보시면 아는데 아무튼 그거를 받아오면은 이런 거를 해요. 이게 좀 제가 어렵다고 한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면 create element 요소를 만든다는 건데 요소를 만든다라는 거는 태그를 생성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즉 이제 이런 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 하나. 그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이 좀 리소스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고, 근데 진짜 지금은 여기서 해볼게요. 뭐, 그렇게 부하가 많이 드는 작업은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해보는데, 그래서 먼저 라이 태그를 만들어요. 라이 태그가 뭐냐면은, 이런 거를 라이 태그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라이 태그. UL 태그 안에 라이 태그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걸 라이 태그라고 해요. A 태그가 뭐냐면 링크 태그예요. 링크 태그. 링크 태그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꼭 굳이 링크 태그가 아니어도 되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라이 태그 안에 이제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타이틀과 아이디를 서버를 통해서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라이 태그에 넣어줘요. 이 라이 태그에 클래스를 지정해줘요. 즉, 뭔 행위냐? 이걸 지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코드상에서 지정해줄 거예요. A 태그에 대해서 바로 이제 볼 건데, A 태그는 이제 타이틀을 지정하는 타이틀을 넣어줄 거예요. 그 안에. 이날 HTML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에 받아온 타이틀을 넣어주고, 그리고 얘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줄 건데, 온클릭으로 클릭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벤트 설정인데, 클릭 이벤트 설정인 것이죠. 클릭을 했을 때, 이걸로 라고 지정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좀 할 말이 많은 게, 원래는 이제, HTML 태그 안에 온클릭을 넣는 형태는 지양해야 돼요. 왜 지양을 해야 되냐면은, 유지보수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MDN에서도 관장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 부분에 온클릭, 이런 거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지양하라는 거예요. 왜 지양을 하라고 하냐면은, HTML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뼈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근데 이 뼈대를 하는 애한테, 온클릭이라는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을 부여를 하면은,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랑. 그러니까 이러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관리해야 되는 요소들을 이거를 HTML 측에서 하고 있으면 유지보수 차원에서 진짜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지금 간단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점점 복잡해지고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좀 더 편리한데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온클릭을 넣는 방식을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 드리고요. 이것도 지금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이걸 하는 행위, 방금 온클릭을 여기다 삽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new A가 어쨌든 로드할 때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여기에 이렇게 상위에 제가 특성을 등록을 해놔요. 그리고 그 밑에 이벤트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은 로드 과정 중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좀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도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브라우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브라우저는 어떻게 도냐면요. 이것도 뭐 완전 정확한 정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HTML 그 파일을 받아요. 먼저 HTML 파일을 받고 이거를 파싱을 합니다. 어떻게 파싱을 하냐면은 CSS 파일과 자바스크립트를 요청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저희가 링크 해놨던 것처럼 뭐 이렇게 여기 링크 이런 요청이 필요한 부분들을 파싱해서 날리고 일단 날린 다음에 이걸 먼저 그려내고 먼저 태그들을 그려낸 다음에 그 태그들을 그려낸 다음에 그리고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그때서야 구현을 해요. 그러니까 CSS를 어떻게 보냐? 그려내고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이벤트 넣어줄 걸 넣어주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로드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이것도 틀린 얘기일 수 있으니까 이걸 링크를 제가 남겨드릴게요. 더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그런 구현 방식 뭐 사실 그리고 잠깐 여담이지만 이런 걸 엔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엔진이고 그래서 유명한 게 게코 엔진 그리고 V8 엔진, 구글의 V8 엔진 그리고 구글의 V8 엔진을 만드신 분이 그 언어를 만드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여담이니까 다 제끼고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저희가 코드로서 로드되는 상태에서 이거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새롭게 애드 이벤트 리스너로 해서 하면 작동이 먹질 않아요.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한번. 안 먹게 돼서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번을 시도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분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런 유지보수에 강박이 좀 살짝 있는 사람이라 그런 분리를 해놨는데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애드 이벤트 리스너가 안 먹혀요. 이렇게 새로 생성된 건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제 라이 태그 아래에 A 태그를 붙이고 내부 발 태그가 있는데 지금 추가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부 발 태그가 뭐냐면 이거예요. UL 태그 아래 얘 태그 아래 여기 아래에 붙여주세요. 라는 명령이 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꼭 제가 지금 코드 실수를 좀 복사 붙여넣기를 원래 원본이 있어요. 완전 다 만들어 놓은 거 거기서 좀 풋풋하다가 실수가 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예, 이거를 내부 태그를 태그 속성 추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해서 이제 내부 컨텐츠가 이제 제이슨 형태지만 제이슨 형태에 있는 것 중에 안에가 배열로 구성할 거예요. 나중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데이터를 싹 긁어 모은 형태로 해서 여기에 쫙쫙쫙 나오게 되는 저희가 어디까지 완성시켰냐라고 말씀드리면 왼쪽 이렇게 현재처럼 이렇게 쭉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